인천시가 북측 도발 직후 이에 대한 신속한 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공예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가 총 구매액 1%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북한군이 수백 발의 포탄을 연평도에 격발해 피해를 입힌 연평도 포탄 발사 사건은 생업에 종사하던 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북측 도발 이후 2시간여 만에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연평도에 수십 발의 포탄으로 우리 군을 가격한 북한군의 도발에 인천시가 발빠른 대응을 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북측의 도발이 있은 직후 직접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고 옹진군 연평면에 을종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재난위기 상황실을 설치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들에게는 비상체제 근무를 지시해 추가 피해 등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긴장은 하되 잘못된 유언비어가 들려도 혼란을 겪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남겼습니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들은 전혀 긴장은 하되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고 모든 상황이 질서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 도발 이후 시는 모든 대비를 최대 2시간 내에 모두 마칠 만큼 빠른 대응력을 보였습니다. 즉각 소방차를 연평도에 보내 진화 활동을 하도록 했고 민간 및 군 부상자들을 즉시 후방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연평도 내 응급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시는 시와 군경이 동시에 보안 체계를 갖추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공예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지난 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아 수수하고 우아한 멋이 살아있는 공예품들을 배영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완만함을 그려내는 한복의 곡선. 소탈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색감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색색의 고운 장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의 미를 뽐내고 있는 이 작품은 자투리천을 활용해 만든 가리개용 발입니다. 이 밖에도 오리의 모습이 담긴 도자기 여왕에는 살아있는 송사리가 담겨 실용성에 재치가 더해졌습니다. 자수와 도예, 한지 등 우리의 전통공예 작품이 전시돼 있는 이곳은 제14회 인천공예인협회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 작품전은 창작 영역이 서로 다른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예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취지 아래 개최됐습니다.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가 어울려지는 그런 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실용적인 공예품을 만들고자 한국 고유의 전통미에 가미된 현대성으로 세련미마저 느껴지는 우리의 공예품. 작품전을 찾은 외국인 또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I'm impressed. I think I'll get my daughter to come and look at this. Okay, we stayed in Seoul first and now I'm in Incheon and I'm finding Incheon is wonderful.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공예인 협회전에는 장인들과 함께하는 무료 공예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작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 기부로 따뜻함을 나눌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011년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로 지정해 장애인 복지 장려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 증진을 위해 출범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이 제도가 내년부터 일부 바뀌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국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한 18개 우선구매 품목들을 5%에서 10%의 비율에 따라 구매하면 됐지만 2011년부터는 품목 구분 없이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범위 기준을 심의해 의결하고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활성화가 되면 장애인들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받는 인건비보다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가깝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비 이상의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번 방침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 제출 시 제품액과 서비스 금액, 공사 금액으로 구성된 총 구매액에서 공사 금액을 제외토록 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구매액 산정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와 올해의 구매율을 비교하도록 해 기관별 평가를 통한 구매 실적 관리 강화로 장애인 자활복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전망입니다. UN 에스캅 동북아 5개국 대표 자문회의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쉐러턴 인천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5개 회원국 대표들과 지역협력 전문가, NGO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동북아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농협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김장시장 직거래 장터 10개소를 개장 운영합니다. 장터에서는 김장 배추와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주재료를 산지와 직거래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남구 문학동과 관교동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차량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교통공사 사랑나눔봉사단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과 설비, 전기 등의 기술 및 능력을 발휘해 그동안 몸이 불편해 손보지 못한 집안 곳곳을 수리 및 교체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